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에 나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세계가 인정하는 K 콘텐츠와 K 제조업의 저력,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이 나라 사람들의 기질. 이게 다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사, 그 수많은 연도와 사건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코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시험 문제로만 외웠던 거예요. 50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오늘 그걸 함께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재환의 다시 만난 한국사입니다. EBS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3에서 방영된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한국사 책이네. 어차피 비슷한 내용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저자 정재환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랫동안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불혹의 나이, 그러니까 40대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합니다.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조선어학회 활동 연구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역사학자입니다. 방송에서 쌓은 전달력과 수십 년의 학문적 깊이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읽는 내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직합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역사적 유전자입니다. 생물학에서 유전자가 한 개체의 특성을 결정하듯 역사 속 특정 사건들이 오늘의 한국 사회와 문화를 형성한 근원적 요소라는 관점입니다. 5000년의 역사가 10개의 결정적 장면으로 압축되고 각각의 장면마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연결되는 유전자가 하나씩 심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시작됩니다. 1978년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서 한미군이 우연히 돌 하나를 줍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였거든요. 당시 세계 고고학계에는 이런 통설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만들었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자갈도를 쓰는 수준이었다고요. 한마디로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은 유럽인들보다 지적으로 열등했다는 편견이 학계에 버젓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곡리에서 발견된 이 주먹도끼 하나가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수십만 년 전부터 이미 정교하게 도구를 만들고 상상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저자는 여기서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를 읽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오래된 돌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에는 일본에서 벌어진 후지무라 사건도 나오는데요. 어느 일본 고고학자가 수십 년 동안 발굴 현장에서 유물을 몰래 묻고 직접 발견하는 척 해왔다는 충격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오래된 역사가 더 우월하다는 비이성적인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합니다. 두 번째 유전자는 단군 신화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그냥 신화,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신화 안에 숨어있는 역사적 코드를 읽어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한 문장 안에 한반도라는 공동체의 씨앗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당시 몽골은 전 세계를 정복하던 최강의 군사대국이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로 피란을 갖고 육지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고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전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8만 장이 넘는 목판에 5천만 자가 넘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작업했는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균일한 글씨체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작업자들이 1년간 구양순체를 연습한 다음에야 붓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명필추사 김정희가 그 글씨를 보고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신선이 내려와 쓴 것 같다며 감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경전을 새기는 사람들. 이건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던 거 아닐까요? 5번째 챕터에서는 고려청자가 등장합니다. 고려청자의 비색, 그 신비로운 푸른빛은 당시 중국도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독자적인 상감기법을 개발합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실험하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장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오늘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발견합니다. K 제조업의 유전자가 고려 도공들에게서 왔다는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세종이 얼마나 치밀한 전략가였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종은 글자 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영어 알파벳은 26자지만 실제로 학습하려면 대소문자, 필기체 등 100사자를 익혀야 합니다.
반면 훈민정음은 그보다 훨씬 적은 자모로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소통을 위해 설계된 문자였던 겁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유전자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유전자입니다. 수원 화성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정조가 추진한 화성 건설은 원래 10년짜리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년 9개월입니다. 저자는 이 속도에서 한국 사회에 빨리빨리 문화의 기원을 찾습니다. 단순히 급하고 조급한 문화가 아니라 목표를 정하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뤄내는 집중력과 실행력의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조선어학회 사건.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이 말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사전을 만들고 한글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언급합니다. 노예 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언어를 지키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 조선어학회의 한글학자들이 바로 그 아멜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 책의 저자는 왜 하필 이 10개의 사건을 골랐을까요? 주먹도끼부터 조선어학회까지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이라서 고른 걸까요? 아니면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나 변화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미 그걸 돌파할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 책의 진짜 메시지, 그리고 나머지 챕터들에서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는 직접 책을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읽는 내내 과거가 현재로 계속 살아 돌아오는 경험 분명히 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3 정재환의 다시 만난 한국사입니다. 출간일은 2026년 4월 6일이고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장르는 한국사 교양 입문 도서로 260페이지 분량입니다. 추천 독자를 말씀드리자면 학창시절 역사가 싫었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 성인분들, 한국사의 흐름을 짧고 굵게 파악하고 싶은 직장인과 취준생, 자녀에게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싶은 부모님, 그리고 역사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유전자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소개해줬으면 하는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